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섬섬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섬섬진수 엄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애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음, 태교부터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태교부터 시작한다. 얘 성향도 그때 결정이 된다는 생각도 들어. 네, 성향도 결정된다. 물론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이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렇지만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부모에서 오르는 거 플러스 태교. 네, 물론 나와서도 책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물론 임신했을 때는 네, 좋은 음악, 좋은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응?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편안하게 평화롭게 느끼는 거, 너무 강력한 거, 긴장하게 하는 거, 또 위험한 거, 뭐 자극적인 영화 이런 거는 안 좋겠지. 당연히. 그럼 사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네요. 오늘은 그 뱃속. 중에서도 책. 왜냐면 누나가 이제 아기 기어다닐 때부터 물론 책을 읽어주지. 기어다니기 전부터도 책을 읽어주고 태어났을 때도 책을 읽어주지. 네, 아이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뭔가 엄마 이 정도면 시작해 내가 책을 갖고 오거든. 네, 이게 손바닥 모양 아주 작은 책, 잘 안 찢어지는 간단한 한 단어 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탈 것, 아니면 뭐 과일, 동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작은 책들 있잖아. 그런 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 그래. 물론 엄마가 읽어줬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읽을 거는 없어. 거기에 뭐 한 페이지 하나 강아지 그림 있고 뭐 강아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고양이 딱 넘기면 말 이러면서 동물들 나오고 숫자 책은 진짜 간단해. 1 뭔가 한 마리 있어. 2 그럼 뭔가 두 마리 있어. 정말 간단해. 근데 누나는 그 손바닥 책을 전부 갖고 오는데 숫자는 탁 빼버리고 오더라고. 숫자 책만 이렇게 보고 그건 탁 버리고 나머지 책만 다 갖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아이가 숫자는 뭔가 재미가 없구나. 아니면 내가 재미없게 읽어줬나? 그래서 그 누나 책 읽어줄 때 네가 뱃속에 있었지. 네. 그러니까 태교를 좀 숫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 내가 일부러 숫자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 둘셋넷 세어주고 막 숫자도 세고 1, 2, 3, 4 막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나름 신경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태어나고 너도 이제 아기가 책을 가까울 때가 됐어. 손바닥 책을. 네. 근데 너는 다른 책 다 안 배고 숫자 책만 하나 갖고 이야, 오는 거야. 근데 신기하네. 너무 웃겼어. 그래서 이게 뭐가 재밌지? 음, 근데 숫자 책을 갖고 와. 그거를 맨날 읽어달래. 오, 그리고 물론 다른 것도 다 읽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진짜 뱃속에 있어도 니까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 익숙하게 들었던 목소리를 좋아하거든. 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아무래도 많이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주위에 가까운 식구들의 자주 들었던 목소리는 편안하게 느낀다. 그러면 좋은 음악 들었던 것도 얘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지.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가 많이 기뻤다면 또 좀 더 기쁘고 그렇지 않을까? 예. 많이 맨날 좀 많이 울었어 엄마. 그래서 큰 누나한테는 내가 미안한데 그때는 되게 슬픈 날이 많아서 많이 울었는데 얘가 태어나서 막 흐느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책은 정말 그래. 그리고 손바닥 책에서
그거는 읽는다는 게 읽을 거 사실 없잖아. 1, 네. 2, 3, 4, 5, 6 뭐 있어. 없지.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러면 끝나는데 이제 이걸로 아이랑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아, 강아지, 고양이 아, 얘기할 게 정말 많잖아. 얘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울음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러면 되게 친근해지잖아. 진짜로 그 동물원이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동물을 봤을 때 친근해지고 그러네. 다른 사물들이 다 그렇지. 탈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책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를 그때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책 너무 재밌잖아 여기에. 그러면 글씨가 조금 많아지고 그러면 더 재밌어.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네. 그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고 읽게 되고 이제 엄마가 읽어주지. 근데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돼도 엄마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애들이 또 즐기고 그것도 서로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또 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훈련이래. 내가 애들 요즘 영상 세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보이는 거하고 듣는 게 동시에 되니까 듣는 거에만 잘 집중하지 않아. 아, 왜냐면 보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러네. 그래서 집중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초등학교 가도 애들이 영상이 없는 말로만 하는 선생님이 말로만 했을 때 그거를 듣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해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영상 세대니까 그 듣는 훈련이 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밤에 재울 때도 나는 꼭 책을 읽어줬지. 양 옆에 데리고 둘이 있을 때는 책을 항상 이렇게 잠들 때까지 읽어줬어. 이만큼씩 쌓아놓고. 근데 책 읽는 게 어른들한테 쉽지는 않아.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고. 한 권 읽어주기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짧은 책일 때부터 엄마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른들도 아이고. 점점점 글이 막 두고 많아지거든. 네. 막 이렇게 막 명작도 가고 이러면 진짜 이게 시간도 길어지고 하면 힘들다고. 네. 그렇지만 엄마도 손바닥 책부터 시작해서 짧은 책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아. 조금씩 이제 늘어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근데 그걸 멈추면 힘들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 바라고 책을 나중에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면 이제 참고 읽어줘야지. 처음엔 목이 아파. 그러다가 뭐 머리도 아파. 그러다가 토할 것 같아. 그 정도야? 많이 읽으면 아이고. 책 두껍잖아. 그러지만 그걸 엄마의 지나면 사랑. 괜찮아져. 그걸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꼭 참고 해라. 읽어주면 그것도 몇 년 그렇게 오래지 않아. 근데 초등학교 막 이렇게 되면은 안 읽어줘도 되잖아.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초등학교 초딩까지 초등 버틴다. 전에는, 유치원 때도 그렇지만 유치원 때도 스스로 읽을 줄 알지만 그래도 읽어주면 좋아. 애들은 그거 되게 행복해해. 애들도 행복해하는구나. 애들도 행복해해. 그래서 읽을 수 있어도 어느 날 누나가 이렇게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잖아. 네. 그럼 너도 좀 맞아.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서 걔가 참 어느 날 엄마 동생을 동생 줘. 너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줄 시간도 잘 더 없고 막 기타 등등 이런 얘기하면서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아직 책을 읽을 수 없잖아. 읽을 수 있대. 진짜? 가까워보래. 진짜? 정말 읽을 줄 아는 거 있지. 에잉? 그냥 걔는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네. 근데 걔는 엄마가 읽어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나름 자기가 보면서도 읽긴 했나 봐 뭔가. 근데 필요가 생기니까 갑자기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어. 갑자기 진화해 버렸네. 응. 그래갖고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 읽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 꾹 참고 읽어줘라. 근데 엄마들 사실 피곤하니까 양쪽에 둘을 데리고 읽어주다 보면 이렇게 들고 빨리 잠들게 바라는데 어떤 엄마가 먼저 졸아서 책을 엄마 얼굴에 탁 떨어뜨리고 그러기도 해. 그럼 애들이 엄마 엄마 노예야 일어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행복한 기억이지. 애들도 그거를 행복하게 기억할 거고. 네. 근데 동생은 일찍 긴 책을 읽게 돼. 왜냐면 둘이 동시에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네. 응. 헐. 큰애 진도에 맞춰야 되잖아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의 1번은 뱃속의 아이도 사람이다. 다 듣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들어도 책 읽어주기. 그걸 즐겁게 읽으면 되지. 이왕에 즐겨야지. 그때만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는 그거 못 해주면 후회해. 그리고 심지어 동생은 더 일찍 어려운 책을 읽게 된다. 그렇지. 누나진 듯 알았어. 선행학습.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었던 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거의 하루에 책을 한 권씩 그치. 읽고 그 다음날 반납하고 또 빌려와서 또 한 권 읽고 이렇게 몇 달을 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고 맞아. 그리고 또 군대 가서도 거의 한 50권 이상 한 70권 정도 한 70권 정도는 읽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왔을 때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은 그러는 거야. 그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이 네. 진수는 매일 한 권을 빌려가지고 그 반납하고 넣고 간대. 너는 학교에서 놀잖아. 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땡침 나가 놀았잖아. 네. 그러니까 책을 학교에서 읽은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 책을 도서관에 쉬는 시간에 와서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대. 친구들하고도 좀 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책 읽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독서만 하면 안 근데 돼. 너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 학교에서 안 읽어. 그렇죠. 집에 갖고 와서 네. 애들 학원 가고 뭐 이러면 없잖아. 네. 집에 와서 너는 혼자 있을 때 그 책을 읽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반납하고 또 바로 한 권을 빌려오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릴 땐 집안에 책이 가득해야 된다. 서브로 어릴 때 집에 책이 가득해야 돼. 손이 닿는 곳에 눈이 닿는 곳에 책이 있어야지.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다시 뱃속 아이도 사람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태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힘들어도 즐겁게 읽어주면 결과가 있다. 그렇지. 평생 할 거 아니니까. 네, 평생.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동생은 더 일찍 긴 책을 읽게 되고 또 이렇게 되려면 또 어릴 때 집에 책이 가득하면 좋다. 네,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태교부터 시작한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